여러분, 고성국이라는 사람이 연일 계속해서 홍준표를 출당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한 3번이나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쯤 되면 사실 황교안 당대표가 모를 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과 고성국은 둘이 서로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해요. 고성국이 출판기념일 행사를 할 때 그때 찾아갈 정도로 굉장히 둘이 돈독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뭔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해요. 그런데 이 고성국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마 황교안 당대표도 고성국이랑 서로 약간 고성국의 입을 빌어서 홍준표 전 당대표를 정말로 정치계에서, 정계에서 은퇴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면서 대통령 행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 당권에 나왔다라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치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도 지금 황교안이 하는 걸 보면 저 사람 대통령 되려고 열심히 하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년이나 남았지만, 대선이 3년이나 남았지만 지금부터 내가 당권을 잡아서 이 당권을 이용해서 내가 대통령 되는데 써야지 라고 하는 중에 홍준표, 자기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쳐내는, 이런 사람을 아예 정계를 은퇴시켜서 내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끌어모아서 나밖에 없어, 자유우파엔 나밖에 없어, 내 대안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본인이 대권에 안착하려고 하는 모양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저는 최근에 고성국을 보면서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적당히 좀 오히려 황교안과 고성국을 마사지 해주려고 너무 경솔하게 얘기를 했다. 지금 그래도 출당은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이것에 역정을 내는 분도 있어요. 아니다, 오히려 고성국이 바른 말 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 진심은 황교안이 홍준표를 정계에 은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봤을 때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고성국 TV를 제가 쭉 한번 봤어요. 홍준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래서 고성국이 홍준표한테 역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홍준표를 비판을 할 때 하는 주요 골자들을 제가 가져와 보고 이 얘기들을 제가 오히려 반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준표는 황교안의 10분의 1도 희생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황교안이라는 정치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분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희생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탄핵으로 망해가는 당에 대선 후보로 나오고 정말 폭망해서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당에 대선 후보를 띄고 그 다음에 바로 당대표까지 하면서 열심히 싸우던 끝에 막말 프레임에 갇혀버린 그런 사람이 홍준표 전 대표예요.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황교안에게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민적 요구가 있었어요. 대선에 나와라. 황교안, 대선에 나와라. 그 다음 당대표 때도 당대표 선거에 나와라. 전당대회에 나와라. 계속 거절했죠. 왜? 황교안 왜 거절했을까요? 나와도 안 되니까. 나와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황교안이 비겁자라고 보지 않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황교안을 실드 치려면 제대로 쳐야지. 도저히 자기가 아무리 나선들 대선에서도 안 될 것 같고 당대표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못 나왔던 거예요. 황교안도. 이분이 애국심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애국심이 있다고 봐요. 본인이 애국심이 있고 정말 뭔가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안 나왔죠. 못 나왔죠. 왜? 나와봤자 안 되니까. 이 망한 당을 살릴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있었으면 나왔어야지. 자신이 홍준표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대선에 나왔으면 내가 더 많은 지지를 모을 수 있다. 내가 당대표가 됐으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나왔어야지. 근데 안 나왔죠. 비겁해서 안 나왔나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애국심이 부족해서 안 나왔나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나왔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이 망한 나라를, 망한 정당을 살릴 방법이 없다. 내가 하는 것보다는 홍준표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나왔겠죠. 이것을 기회주의라고 보실 건가요? 황교안 지지자들은 지금 나가봤자 어차피 폭망하고 막말 프레임에 이렇게 문재인 지지율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탄핵 국면에서 이렇게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폭망한 상태에서 나와봤자 욕만 먹고 문재인의 그 높은 지지율로 감옥 갈 위기나 처하고 이렇게 될 것이 뻔하므로 이거를 피해서 안 나왔다?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황교안 당대표를 소인배나 아니면 기회주의자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황교안 지지자 분들께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너무 얍삽한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 그럼 어떻게 보는 게 합리적이냐? 도저히 지금 내가 나가서 안 된다 라고 봤기 때문에 안 나간 거예요. 이때 이 안 되는 상황을 황교안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못 나가겠다고 포기한 상황에서 경남에서 경남지사를 내려놓고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가 그렇게 해서 대선을 치러서 이 누가 봐도 망한 정당, 그때 당시에 살릴 방법이 없다고 다들 그랬어요. 그때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24%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더 이상 보수파 숨지 말라, 부끄러워하지도 말라, 내가 다시 한번 이 당을 일으켜 세워보겠다 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그야말로 보수파를 그야말로 늪에서 구해낸 겁니다. 그게 자기 희생이 아닌가요? 이렇게 폭망한 당에 들어와갖고 폭망한 당의 상황에서 대선을 뛰고 그 엄청난 지지율을 83%의 지지율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맞상대를 한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를 한 것이 희생이 아닌가요? 그땐 뭐 했죠? 그때 황교안 당대표는 뭐 했죠? 제가 황교안 당대표를 비판하려고 이런 걸 자꾸 찍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자꾸 황교안과 홍준표를 비교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황교안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지금 내가 이제 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니까 나온 거예요.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이제 좀 비벼볼만 하니까 이제 지금은 내가 나가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는 내가 대통령에 도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것을 기회주의로 보기보다는 저는 그래도 황교안 편에 서서 생각을 하자면 이전에는 도저히 내가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는 내가 뭔가 해볼 만해졌다 해서 나온 거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황교안을 생각해주는 생각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럼 이 앞에서 이렇게 폭망한 정당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 그리고 본인이 막말 프레임에 갇혀가면서까지 열심히 치열하게 좌파들과 싸운 거, 이거는 희생이 아닌가요? 이것도 당연히 희생이죠. 훨씬 큰 희생이죠. 자신의 정치력을 깎아먹어가면서 한 게 이거예요. 이번 말고 지난 전당대회 때 홍준표 전 대표의 지지율은 지금 황교안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 이번에 당대표 될 때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한테도 밀렸잖아요. 압도적으로 밀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작된 유약한 당대표였어요. 그런데 홍준표는 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력을 깎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을 희생으로 보지 않습니까? 참, 너무 황교안 편의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이가 없는 겁니다. 고성국이라는 분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둘째, 탄핵 찬성파 배신자들을 받아주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당 지지세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황교안은 지금 권선동이라고 하는 탄핵 소추위원장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황교안도 탄핵 찬성파를 끌어안았어요. 그 사람을 요직에 앉았어요. 요직에 앉혔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제발 반드시 탄핵시켜달라고 눈물을까지 흘리면서 호소를 했던 그 탄핵 소추위원장을 요직에 앉혔다. 이건 탄핵 찬성파 끌어안는 거 아닌가요? 홍준표는 끌어안으면 안 되고 황교안은 끌어안아도 되나요? 똑같이 해야지, 잣대를.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자신이 다시 탄핵 총리가 다시 당권을 잡았으면 지난 탄핵 찬성파들한테 너네 반성문 하나씩 써와 했나요? 안 했잖아요. 지금 황교안도 똑같이 탄핵 찬성파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내쳤어요? 그대로 가고 있죠.
이 사람들한테 어떤 명분이라도 줬어요? 너네가 반성하는 명분이라도 보여를 했어요? 안 했잖아요. 뭐야? 똑같은 겁니다. 홍준표나 황교안이나 전략이 똑같은 거예요. 왜? 탄핵 찬성파를 끌어안는 게 당에 더 이롭다. 지금 내쳐봤자 소용이 없다. 끌어안는 것이 우리 당 지지세를 확장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중도 일반 국민들의 민심을 끌어오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황교안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왜 안 하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라는 겁니다. 홍준표가 탄핵 찬성파를 받아들인 게 마음에 안 들면 황교안도 똑같이 얘기해야지. 이거는 누구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누가 돼도.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당대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이런 것도 당연히 고성국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 장애투쟁을 하는 것으로 볼 때 목숨 걸고 싸우는 중이다. 민생투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민생투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전에 김무성도 했었고 손학규도 했었고 안철수도 했습니다. 민생투어. 아무나 할 수 없는 건가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 대학 때 자전거 타고 민생투어 막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대학생들이. 아무나 못하는 건가요? 대학생들도 그냥 하는데? 그냥 좀 고생스럽죠. 막 좀 불편해서 잠을 자야 되고, 뭐 되지도 않는데 가갖고 찾아가서 막 악수하고 다니고,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못하는 일도 아니에요. 누구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뭔가 엄청난 걸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정말 지금 이 순간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그 말에 동의를 하지 더 외연 확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언제? 대선을 바라볼 때, 대권을 바라볼 때. 이게 저는 황교안 당대표가 대권을 바라보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오케이. 아니 대통령 되고 싶으니까 지금 당대표 되러 나왔잖아요. 열심히 하시라. 그건 오케이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지난 대선 주자들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모습,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늘상 해왔던 이벤트다. 그런데 뭔가 황교안이 하면 더 특별한 것처럼, 뭔가 더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것도 일반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나름대로 장애투쟁 열심히 하고 있죠. 홍준표는 왜 장애투쟁을 안 했냐고요? 그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해봤자 해본들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집권한 지 얼마나 됐다고. 명분도 별로 없어요. 실정도 쌓이지도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무슨 투어를 하고 뭘 해요. 할 수가 없지. 그때 황교안이 만약에 당대표였다고 하면 지금처럼 똑같이 했겠습니까? 시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가 시작과 동시에 장외투쟁을 주어라 해. 아니 제정신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문재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장외투쟁을 해요? 명분이나 실정도 없는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2년 동안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실정들이 쌓이고 소득주도 성장의 폐해가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고 통계가 나오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진짜 싸울 거리들 신재민, 김태우 이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명분들이 무진장 많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장애투쟁할 때 실제로 국민들한테 호소할 거리가 있지. 홍준표가 당대표 할 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때 있었어요? 그때 본인은 뭐 했어요? 그때 뭔가 문재인 정부 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렸나요? 한 게 있어야지 실정이 있지. 참 이것도 평론이라고 하고 앉아있어요. 왜 장애투쟁을 안 했냐고? 그때 뭘 해? 문재인 지지율 83%에 한 게 없는 정부에서 뭔가 하긴 했죠. 그러나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 이 상태에서 뭘 합니까? 뭐를. 좀 너무 편향되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평론을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또 자기 고백을 했어요.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분도 전략이 없는 거예요. 고성국이라는 사람도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나 보죠.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고 황장수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황장수 소장이 얘기를 하고 홍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뭘 더 어떻게 하라니.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제 방송들도 좀 보세요.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이렇게 좀 하시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뭘 더 어떻게 하라니.
본인의 머릿속에 전략이 없으면, 본인의 머리에 전략 아이디어가 더 이상 없다고 하면은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게 무진장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 더 잘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들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하라는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하는 얘기들도 잘 곱씹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황교안이. 이게 내부 총질과 충고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도 황교안이 뭐 당대표에서 끌어내려라. 제가 그런 얘기 합니까? 황교안 출당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더 잘해라. 더 열심히 싸워라. 싸움을 피하지 마라. 당대표가 싸움을 피하려고 하고 당대표가 쭈뼛쭈뼛 거리면 당원으로서 미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우라고 당대표를 뽑아놨는데 뭐 하는 거야? 피하지 마. 앞에 나와서 더 열심히 싸워. 해야지. 할 수 있지. 당원으로서. 그럴 자격이 없나요? 홍준표도 지금 일개 당원으로서 당대표에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있지만 당대표가 더 열심히 싸우라고 뭘 더 어쩌라고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유약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이니까 더 잘해라. 할 수 있지. 그러면은 무조건 박수만 쳐야 됩니까? 상왕이에요? 황제예요? 황교안이 황제가 된 거예요? 당대표가 황제의 자리예요? 당원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예요? 당원들을 모시는 자리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까? 당대표는 당원들을 모시는 자리예요.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가열차게 내야 되는 자리예요. 당원들에게 모셔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박수만 받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 홍준표 출당시켜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출당시켰는데 홍준표 출당이 무슨 대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출당할 때 왜 반대가 없었죠? 당내에서.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박근혜 대통령 출당할 때 별다른 시끄러운 거 없이 그대로 잠잠히 출당이 통과가 됐습니다. 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게 당에서 이롭고 다음 선거, 바로 앞두고 있는 선거에 더 이롭다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이 데이터를 보고 반대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그때 당시에 친박, 소위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황교안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 그래도 그 황교안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 친박 세력들, 그분들도 그때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 데이터가 있으니까. 명확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홍준표가 무턱대고 그냥 출당을 시킨 게 아닌 겁니다. 데이터가 다 있었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정말 마음 아프지만, 정말 박근혜의 공도 굉장히 크지만, 지금 상태에서 우리 당이 살려면, 우리 당이 다음 선거에서 뭔가 해보려면 박근혜와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게 데이터로 증명이 되니까 국회의원들도, 다른 국회의원들도 별다른 반대를 못하고 조용히 거기다가 욕은 먹기 싫은 거예요. 다른 국회의원들은 내가 욕 먹기는 싫어. 그러니까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욕을 그래, 홍준표는 그래,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는 게 우리 당이 이루어? 오케이, 출당한다. 이 욕은 내가 먹겠다. 내가 한 걸로 해라.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모든 욕은 내가 먹겠어. 그러나 당에는 이럴 것이다. 출당해. 반대 아무도 못했죠.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게 출당의 본질입니다. 나 하나 욕먹고 당을 살리자 하고 홍준표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당이 된 겁니다. 만약에 지금 또 여의도 연구원에서 돌려받겠죠. 홍준표를 출당시키는 게 자유한국당이 더 이롭다. 그게 데이터로 증명이 됐고 그게 더 이롭다고 생각을 한다면 황교안 당대표께서는 홍준표를 출당을 시키기 바랍니다. 하세요. 그게 더 이롭다고 하면 아무도 반대 안 할 거다. 그때처럼 박근혜 대통령 출당 때처럼 별 얘기가 없을 거다라고 한다면 출당을 시키기 바랍니다. 그게 더 당이 이롭다면, 만약에 그게 정말 진실이라고 하면 홍준표가 기꺼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출당이 돼서 당에 이롭다. 내가 출당이 되는 게 우리 당에 더 이롭다라고 하면은 내가 받아들이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출당을 시키기 바랍니다. 황교안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본인이 그 리스크를 안고 홍준표를 출당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리스크, 이것에 대한 것을 본인이 책임하에 출당을 시켜라, 홍준표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정도 강단과 그 정도 결기를 보여주시라, 황교안은.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홍준표를 출당시키는 게 당이 이롭지 않다 하면 안 되겠죠. 반대가 나오겠죠. 그때는 누군가라도 반대가 나오고 시끄러울 거예요. 그것도 황교안 당대표의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잘 이 일을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고성국 입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황교안 당대표는 뭔가 자신의 라이벌이 될 사람,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내쳐서 그 사람들을 정계 은퇴를 시키던 뭔가 명분을 삼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고성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전략으로 해서는 사실 어렵다. 다음 총선도 어렵고 대선도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행보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총선 때 내용이 또 일어납니다. 분명히 또 내분이 일어나요. 김무성의 도장 들고 나으샤 2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 다 이긴 밥에 재를 빠뜨릴 수 있다. 다 된 밥에 재를 빠뜨릴 수도 있다. 다음 총선에. 그러면 황교안이 정말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다음 총선까지는 자기 희생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싶지만 이거를 일단 내려놓으세요. 대통령을 내려놓으세요. 죽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어야. 황교안이 그야말로 내가 모든 걸 쏟아붓고 나 대통령 내려놓겠어. 이렇게 할 때만이 자유한국당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것이고 대권에 욕심 있는 사람들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거예요. 황교안이 대권을 내려놔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로 뭉칠 수 있고 언론도 황교안 대통령 이 프레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야만이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를 그대로 써줄 수도 있는 겁니다. 기사에. 황교안이 대권 욕심을 갖게 되면은 황교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 프레임도 언론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자유로우려면 자유한국당의 목소리가 황교안의 대권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황교안이 대권 욕심을 지금은 일단은 내려놔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이 똘똘 뭉친 상태에서 모든 정치계의 거물급들이 똘똘 뭉친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고 그 총선에서 이긴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 자연스럽게 황교안이 대통령으로 가는 길목에 서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싫다고 해도 총선을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면 리더십도 인정받게 되고 본인의 당에 대한 희생도 인정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권으로 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총선 승리, 그 승리를 공으로 대권에 가는 이런 전략으로 대통령이 되는 전략을 세우시길, 그렇게 수정을 하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는 모습으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황교안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가서는 오히려 대권도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내분이 일어날 뿐이다. 거기다가 또 파워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라이벌이 될 사람들을 하나하나 쳐내는 이런 전략을 쓰면 이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죽겠습니까?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뭔가 당연히 예전에 김무성이 그랬듯이 뭔가 다툼이 일어나지. 이게 기본적인 정치적 승리니까 그야말로 정말 똘똘 뭉쳐서 총선을 치르게 하려면 지금은 일단 대권 욕심을 내려놓는 게 맞다. 대권 욕심을 내려놔야 오히려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가야 총선도 이기고 이 총선을 이긴 공으로 황교안이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충신들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간신들이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치고 황교안이 대통령 되셔야죠. 황교안 대통령님 지금 이미 대통령이 됐어요. 간신들이 볼 때는 황교안 대통령님 이러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간신들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오히려 다음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대권 욕심을 내려놔서 압승을 하고 그 공으로 대통령으로 가는 것이 더 국익에도 이렇고 황교안이 더 확실하게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라는 제안을 저는 드립니다. 그런 것이 저는 더 낫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말한 대로 해야 돼요. 총선을 이긴 그 공으로 내가 자기 희생도 인정을 받고 리더십도 인정을 받아서 그걸로 대권으로 가는 게 직방이지, 지금처럼
당대표가 되자마자, 입당을 하자마자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모습. 이거는 솔직히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희생도 없었고, 그냥 입당과 동시에 대통령으로 모셔지는 이런 모습은 자기 희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은 대권을 내려놔야 본인이 오히려 대권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 말이 더 맞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